안녕하세요. 에일클리닉 가정의학과 배지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순환하는 림프구의 대다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1차 방어선으로 선천면역에 해당되는 NK세포와 그리고 2차 면역에 해당되는 후천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T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NK세포 같은 경우는 과립 형태의 강한 독성 물질을 다량으로 보유해서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요.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저하되어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 영향을 줘서 면역계의 균형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T나 B세포에 해당되는 획득 면역은요,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선천면역에 해당되는 NK세포는 연령, 스트레스, 음식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지수라고 하면 이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혈액 내에 존재하는 NK세포를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킨 후에 분비되는 면역물질인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정량하는 검사로 우리 몸의 암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즉 면역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발생하는 5천여 개의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NK세포의 활성도는 아침 9시 전후와 그리고 오후 5시 정도에 가장 높고요. 밤 9시 이후에는 가장 낮아져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 리듬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NK세포의 활성과 균형도 깨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암과 바이러스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오는데요. 50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100 미만이면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몸에는 흉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면역기관이 있는데 사이모신 알파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생성되는 가장 강력한 면역 증강 호르몬으로 T세포나 NK세포 등의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표적 물질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항암작용을 일으키고 면역 조절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T세포의 활성화를 또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와 병용할 경우에는 항암제 반응률을 증가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모신 알파는 나이를 먹을수록 흉선 용적이 줄어들면서 분비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백신이 잘 반응하지 않는 고령 환자의 경우 독감 백신 접종 시에 보조요법으로 이 사이모신 알파 주사를 4주간 주 2회씩 피하 또는 근육 주사 시에 항체 반응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2회씩 6개월 이상 기존 암치료와 병행한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 투약자나 임산부, 수유부는 금기라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양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항암 보조요법으로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 C라든지 셀레늄, 비타민 D 주사와 함께 병원에서 정맥주사 투여로 가능한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평상시 혈류에서 가장 풍부한 비필수 아미노산이고요. 근육 내 아미노산의 60%를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장 점막세포나 면역세포와 같이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의 주요 대사 에너지원이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신장에서는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고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부상이나 수술, 감염 등의 스트레스 시에는 우리 몸에서 이 글루타민을 잘 만들지 못해서 보충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는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사멸시키기 때문에 탈모나 구내염,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글루타민은 이러한 항암 치료 관련 독성으로부터 정상세포를 보호하고요. 말초 신경병증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환자의 상처 치유와 근육 손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민은 단독 투여하거나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혼합하여 투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백 주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을 활성산소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단백질입니다. 간과 세포 내의 유해산소와 독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해독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의 산화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해 항암제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이나 파킨슨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철을 흡수하고 조혈 기능을 촉진하며 적혈구의 용혈을 방지해서 적혈구 기능을 유지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독으로 투여합니다. 끝으로 면역력에 더해서 암 환자의 20% 이상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우울제 치료제 중에 일부는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과 같은 약물의 분해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세미라고 하는 S아데노실 L메티오닌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미는 DNA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를 활성화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전구체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합성에도 관여해 암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관절의 염증과 통증 감소, 그리고 항암제의 간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미는 보통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과 함께 혼합하여 수액 형태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식품 형태로 비타민 A, C, E, 아연, 오메가3, 카테킨, 유산균, 커큐민, 케르세틴, N아세틸시스테인, 멜라토닌, 엘더베리, 팔미톨 에타놀 아마이드, 레스베라트롤 등이 면역계를 증진시키고 바이러스 성장과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사제와 함께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 클리닉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